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드디어 다음 달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5개월 지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이미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들 모두 모아서 하나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으로는 일단 최초긴 합니다. 뭐 10연승이 뭐 2폴 2조합, 3폴 2조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수익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연승이면 분명하고 그러면서 10연승을 이제 작년이었죠. 스포츠분 최초로 3년 연속 10연승 기록 그리고 10연승이 지금 8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 목표는 10연승을 2개 빠르게 더 추가를 해서 10번째 10연승과 4년 연속 10연승 이상 또 기록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또 올 한해 함께 해보실 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나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은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확인해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membership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뭐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끊어서 하실 분들도 숲TV 오셔서 이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이렇게 또 데이터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문의가 좀 와요.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기가 조금 눈치 보인다.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숲TV 오시면 됩니다. 숲TV 오셔서 쪽지함으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NBA 첫 경기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복귀하자마자 역시나 NBA 적중하고 출발을 합니다. 물론 쉬웠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복귀빨이 좋죠. 그래서 복귀빨 역시나 오늘도 4배당짜리 한 박스 3풀까지 깔끔하게 가져와 줬고 오늘 바로 또 NBA는 연승 도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해외 축구 오늘 7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해외 축구는 근데 제가 늘 좋아요. 늘상 좋고 요게 제가 휴방기간 동안에 기록해드렸던 해외축구 6연승 구간인데 오늘 7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역시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인디애나랑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놈인 경기긴 합니다. 인디애나나 뉴올리언즈나 동부 꼴찌와 그리고 서부 꼴찌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어떤 놈들이 더 드래프트에 유리하게 접근을 하느냐 뭐 그런 싸움일 수도 있고 근데 예전처럼 여러분들 패작은 불가능합니다. 패작하기에는 지금 이게 꼴찌가 1픽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NBA가 드래프트 규정이 바뀌어서 뭐 4위 몇 팀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이제 픽을 몇 개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추첨을 하죠. 그런 방식이라서 뭐 굳이 패작할 필요는 없는 요즘 NBA이고 그리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성적이 좀 올라왔어요. 특히나 홈 경기를 원래 잘하는 팀이기도 했고 그만큼 뭐 직전 경기는 토론토전에서 좀 3점이 떨어지면서 지긴 했습니다만 홈 경기는 늘상 좀 이제 외곽이 훌륭한 팀이기도 하고 특히나 뉴올리언즈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정말 못하는 팀 중 한 팀입니다. 물론 인디애나도 원정 경기에서 죽수는 팀이긴 한데 인디애나가 꼴찌거든요. 원정 성적이. 근데 인디애나 다음으로 그럼 원정 경기를 못하는 팀이 어디냐? 뉴올리언즈입니다. 뉴올리언즈가 원정 경기 3승 15패에다가 평균 실점이 122점입니다. 그러면 인디애나 입장에서 오늘은 충분히 정배를 받아 마땅하고 아마 승리하게 된다면은 마행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뉴올리언즈는 지금 좀 구조적으로 좀 꼬여있는 느낌이고요. 지금 트레이버페 3세가 이제 뭐 하드 캐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혼자서 뭐 30득점 넘게 지정 경기도 넣어내긴 했는데 다만 이제 뉴올리언즈의 좀 아쉬운 부분은 외곽 역시나 흐름이 좀 최근에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 덩어리들이 잘해주고 있긴 한데 뭐 덩어리들이 잘해주기에는 인디애나 홈 구장이기 때문에 아마 화력 대 화력으로 붙었을 때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즈가 인디애나 원정을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인디애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꼴찌 팀을 뭐랄까요 골라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보실 분들 마힌승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핸디캡이 2.5점밖에 안 되기도 하고 마힌승 배당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인디애나 승 마힌승 그 다음에 언더오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제가 원래 봤던 대로 오바 볼게요. 근데 너무 높긴 하다. 기준점이 그죠? 기준점이 239.5점이라서 좀 높긴 한데 언더 볼 걸 그랬나? 뭐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오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필라델피아랑 클리블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4형님들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 자, 리매치입니다. 리턴 매치고요.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의 경기. 직전 클리블랜드가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 뭐 대승을 거뒀습니다. 시원한 승리를 거뒀는데 다만 오늘은 그때 경기랑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외곽이 바뀌었어요. 갈란드가 빠집니다. 갈란드가 이탈하게 되면서 갈란드 없는 외곽, 클리블랜드는 다소 조금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하죠. 직전 경기도 보면은 갈란드가 20득점, 미첼이 35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반 모블리인데 이반 모블리가 직전 경기 때 잘했거든요. 거의 더블 했고 17득점 13리번 했는데 모블리도 보면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우리가 빅4라고 분류를 했고 워낙 좋았던 선수임에는 분명하긴 하나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기복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잘하는 경기와 못하는 경기가 좀 눈에 띄게 구별이 돼요. 그만큼 이반 모블리가 직전 경기 때 야투율이 70%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 경기도 잘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선수의 이번 시즌 흐름이 그랬으니까 오늘 경기도 잘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직전 경기를 잘했으니 오늘 경기는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또 이제 어쨌든 리턴 매치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한테 또 정배가 또 쥐어주기도 했고 직전 경기 때 필라델피아가 외곽이 아쉬워서 졌지 어쨌든 필라델피아도 홈 경기에서 외곽이 아쉬운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리턴 매치는 필라델피아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가 이긴다면은 뭐 마힌승까지도 가능한 경기라고 봅니다. 1.5 핸디캡이기 때문에 마힌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더만 당연히 오바 봐야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도 보면 지금 뭐 맥시, 엘치컴, 폴 조지, 그 다음에 엔비드까지 전부 다 오늘 또 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뭐 결국에는 백코트가 가를 승부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갈란드가 없으니까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과 그리고 마힌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과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요즘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시카고 불스도 오늘 배당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라는 팀 자체가 뭐 아무리 홈 경기라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제 승패를 보면은 11승 27패 이게 거의 13위 리그 13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뭐 동배당이 가까이 받았다라는 거는 지금 시카고 불스가 얼마나 안 좋은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직전 경기 시카고 불스가 유타와의 홈 경기에서 128대 126점 무려 128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나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최근에 시카고 불스의 강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볼의 흐름이었죠. 조시 기리가 없다 보니까 볼의 흐름은 죽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비 화이트가 부진했어요. 6득점밖에 못했다라는 거. 결국에 시카고 불스의 본체는 뭐 물론 직전 경기 잘했던 부세비치도 있지만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들 둘이가 한 명은 빠져있고 한 명은 부진하고 있고 부세비치가 뭐 직전 경기 때 얘들이 30 몇 득점인가? 어쨌든 많은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어쨌든 우려스럽죠. 오늘 브루클린은 워낙 포스트가 좋은 팀이고 특히나 브루클린은 홈 경기에서 3, 4, 5번 라인의 어떤 수비 능력치가 더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부세비치가 직전 유타처럼 이렇게 골밑 약한 애들 상대로 때려박는 모습 이런 모습은 오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코비 화이트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건 예상해가지고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코비 화이트가 살아날 거라고 보는 건 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워낙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조시 기디도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브루클린이 그래도 조금은 근소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생각보다 득점 볼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캠 토마스 돌아왔고 근데 캠 토마스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뭐 복귀하고 나서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긴 하던데 뭐 그래도 저는 충분히 브루클린이 그래도 역배를 받은 상황이니까 역배나 프랜승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는 시카고 불스의 득점 부진이 원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언더, 오버보다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브루클린 역배 프랜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론토랑 클리퍼스 경기 이어서 볼게요. 어디있냐 라인업. 잠깐만요. 있다. 자, 이거는 지금은 접근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이제 라인업 상황이죠. 워낙에 결장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만 예측을 좀 해보자면, 자, 토론토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좋았던 게 뭐였냐? 잉그램이랑 반스가 또 오랜만에 한번 두 명이서 합작 거의 60득점인가 60득점이지 싶다. 60득점 가까이를 했습니다. 이게 토론토는 결론적으로 저는 너무 쉽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세 놈만 잘하면 돼. 잉그램, 반즈, 그 다음 지금은 빠졌지만 바렛. 요 세 놈만 잘해주면은 토론토는 앵간하면은 어떤 팀이랑 붙어도 좀 비빌 수 있는 팀이라 보고, 또 원정만 아니면 됩니다. 토론토는 항상 홈 경기가 더 좋았던 팀이었고 득점 볼륨도 더 잘 나왔던 팀이었고 그런 팀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보고, 뭐 어쨌든 그레디디까지 3번에 놓게 되면서 공격하겠다라는 어떤 이 라인업에도 좀 의사 표명이 좀 있고, 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때 잘했죠. 워싱턴을 상대로 119대 105점 차 많이 승리까지 거둬냈는데 뭐 다 잘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주바차 하나 빠졌다고 무너지는 팀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고, 뭐 전반적으로 포워드 라인들도 득점을 다 잘했습니다. 나다우저 같은 경우에도 16득점, 뭐 밀러, 바텀 합작 20득점, 카와이 레너드, 뭐 하든 합작 55득점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클리퍼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 능력치도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클리퍼스에게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건 이제 수비 능력치다 라고 보고,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이번 시즌 수비가 좀 많이 좋아졌어. 최근에 보면은 은근 저실점 경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좀 많이 낮게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215.5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언더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토론토 홈, 그러니까 홈에서 득점 볼륨이 잘 나오는 팀과 원정 경기에서 실점 비율이 커지는 팀의 맞대결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두 팀이 득점 볼륨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클리퍼스는 거의 뭐 120득점이었고 토론토도 거의 115득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215.5점이라는 거는 최근에 양 팀의 수비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책정할 수 있는 수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많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퀘스천 걸려있긴 합니다만 제임스 하든은 나오죠. 그리고 직전 경기 때 대부분의 토론토 득점을 다 했던 잉그램이랑 반즈 또한 둘 다 오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저는 오바 먼저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토론토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렌즈.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조금 평소보다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뒤에 해외 축구 6경기도 프리뷰를 다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 근데 또 너무 늘어지는 형들 분석보다는, 그죠? 너무 막 이제 뭐 풍선 받으려고 늘어지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것만 말해주는 게 코코코님 별풍선 깔끔하지 않나 500개 싶긴 합니다. 적중 기원. 우리 코코 형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데이터 보내드리고 바로 갈게요, 형들. 형님 퀵뷰 당장 챙겨드리겠습니다. 퀵뷰 요거 쓰시고 보시면은 광고 없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은 휴스턴과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어제 오클라호마와 휴스턴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휴스턴은 이번 시즌 우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외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또 한 번 2번으로 올렸는데, 중간에 오늘 2쿼터였나요? 중간에 보면 케빈 듀란트를 아예 1번에다 놓고 썼죠. 그냥 게임 자체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휴스턴도 지금 외곽이 오늘도 오클라호마전에서 20%대를 찍었으니까 9경기 연속 20%대인데, 이게 조금만 오바스 하면은 지금 WKBL에 국민은행보다도 KB스타즈보다도 더 못 넣고 있어요. 그 3점을. 그만큼 답답합니다.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외곽의 볼의 흐름이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휴스턴이 이번 시즌 이미 컨셉을 잡고 나왔던 게 미들레인지 오펜스였고 그게 잘 통했고, 그러면서 오펜스 레이팅은 높은데 평균 득점은 떨어지는 좀 이상한, 좀 기괴한 그런 이제 그 수치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뭐 웬간한 팀들한테, 약팀들에게는 통하겠지만, 어제 뭐 오클라호마처럼 완벽한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치를 갖고 있는 팀들한테는 100득점도 못 넣고 집니다. 그게 오늘 미네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미네는 어차피 맥다니엘스, 랜들, 고베어 이 3, 4, 5번 라인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라인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수비감만 보여준다면 어제랑 오클라호마랑 거의 비슷한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네소타도 또 직전 경기 다 득점을 하면서 또 한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미네의 지금 뭐 득점 볼륨 자체도 꽤나 나쁘진 않을 거라 봅니다. 또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 139득점 놓고 이틀이나 쉬고 또 경기,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미네랑 진짜 4대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번 시즌 미네 경기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네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제 주력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이유인데, 근데 이거는 미네 프렌 볼만 합니다. 근데 이거 미네 프렌 보려면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게 오바. 오늘 미네소타는
그냥 간단해요. 외곽에서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굳이 포스트 수비 뭐 열어줘도 돼. 외곽이 3점이 터지면은 그냥 외곽에서 달리면 돼요. 그냥 지금 휴스턴은 외곽에서의 경쟁력이 아예 없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민의 역배 보겠습니다. 프랜승에다가 그리고 오버까지 좀 묶어서 보기 좋은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세크라멘토랑 휴스턴 경기, 워싱턴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 와, 세크라멘토가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기는 하나, 일단 잘합니다.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조현일 해설위원이 그 주최하는 그 토크쇼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제 NBA 토크쇼, 뭐 이런 걸 열어가지고 가끔 이제 유튜브 컨텐츠에 올라오는데, 제가 가끔 그걸 보거든요. NBA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김만바 형님이라고 있어. 숲TV에서도 실제로 숲TV에서 활동하셨던 형님이시고, 그리고 그 형님이 최근에는 작년이었나요? 덴버 그 홈구장 가가지고 웨스트브룩한테 실제로 또 간택을 받기도 했던 그런 형님이신데, 세크라멘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웃겨 뒤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세크라멘토는 쓰레기 매립지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보니스, 더마드로잔, 잭 라빈, 웨스트브룩, 이게 어떻게 쓰레기 매립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놈이 다 따로 놀아. 싹 다 따로 놉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그냥 지들끼리 하고 싶은 거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세크라멘토는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망했어. 그러면 선수들 하나하나가 본인을 내세우면서 좋은 팀으로 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하드스코어 자원들이야. 뭐 사보니스 같은 경우에도 마음 먹으면 30득점 가능하죠. 또 뭐 더마드로자, 뭐 잭라비는 50득점도 가능하니까.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얘들의 컨디션이 올라왔을 때는 저는 꽤나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뭐 잭라빈 같은 경우에도 25득점, 야투율 거의 60% 꽂아줬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레이노, 아추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득점 볼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이고, 뭐 세크라멘토 홈 코트이기 때문에 아마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도 오늘 좀 이제 화끈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사보니스는 내일 복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89%, 이거는 웬만하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팀 훈련을 모두 소화를 했다라는 또 이제 기록지도 있어서 내일 사보니스는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배당 보시면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세크라멘토한테 1.2배당을 둘 수가 있지 할 수 있는데, 사보니스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입니다. 맥컬럼을 내보내고 트레이 형을 데리고 갔는데 좆됐습니다. 진짜 팀 그냥 큰일 났어요. 이거 가뜩이나 수비 안 되는데, 수비 안 되는 자원을 수비 그래도 되는 자원을 보내고 수비 안 되는 자원을 또 데리고 왔어. 근데 문제는 공격이 안 돼요. 3점 성공률이 20%대 최근에. 그리고 거의 뭐 득점 볼륨도 완전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직전 경기는 또 클리버스 원정에서 105득점. 워싱턴이 또 아무래도 원정이 좀 약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뭐 큰일 났습니다. 그냥 워싱턴 입장에서는 오늘 득점 볼륨에서 좀 크게 밀리지 않을까. 지금 6.5 마헨인데 여러분들아, 저는 10점 넘게도 봅니다. 10점 사본에서만 출전 가능하다 내일 아침에 10점 넘는 마헨 승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22대 뭐 90몇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세크승 마헨승 언더. 자, 일단 이렇게 NBA 6경기 전부 다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이따가 세크라멘토 김만바 형님이 얘기하신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축구입니다. 오늘 축구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물론 NBA도 중요하지만 축구가 또 7연승 도전 구간이기 때문에 또 축구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웨스트브롬과 그리고 미들즈브러 경기입니다. 전력에서 밀릴 건 하나도 없는 미들즈브러예요. 그냥 모든 부분 다 앞섭니다. 공수 미들 다 앞서는데, 이 두 팀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웨스트브롬은 이게 세크라멘토 분석하다가 이거 하니까 웨스트브룩 같다 이거. 웨스트브롬의 문제점은 수비가 안 돼요. 미들즈브러의 문제는 수비수들이 다 싹 다 결장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아마 오늘 수비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할 건데, 최근 분위기만 보면 그래요. 웨스트브롬은 그냥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도 막 바뀌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저번 달 말쯤부터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 내리막길 걷고 있고, 미들즈브러는 원정을 못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경기긴 했어. 근데 어쨌든 미들즈브라가 원정을 못하는 건 맞는데 역배를 쥐어줬고 둘 다 지금 수비가 너무 고질병인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역배 보면서 오바까지 같이 보는 경기. 저는 이거 미들즈브라 프랜승에다가 오바 봅니다. 그리고 역배까지 보면서 뭐 간단하게만 또 이렇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미들즈브라 여러분들 수비 라인들 그냥 죄다 결장입니다. 싹 다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그런 흐름이다. 웨스트브롬이 홈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난달 말부터 어쨌든 경기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걸러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브레멘과 프랑크푸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수비가 원체 안 되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긴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프랑크푸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브레멘은 수비만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화끈하게 하거든요. 뭐 실점도 많고 득점도 더 올라갑니다. 평균 득점도 올라가고 평균 실점도 올라가는 팀입니다. 거의 뭐 2점 몇 득점이 2점 몇 실점일 겁니다. 근데 브레멘은 최근에 경기량만 놓고 보면은 경기당 한 골도 안 나와요. 그만큼 답답한 모습에 평균 뭐 2실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긴다면 당연하게도 프랑크푸르트가 이길 거라고 좀 놓고 보고요. 아무래도 좀 양쪽 다 좀 치고받는 좀 그런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최근 맞대결도 프랑크푸르트가 이미 4대1로 승리를 한번 거두기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했다 하면은 뭐 멀티 실점이 뭡니까? 트리플 실점, 3실점씩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건 3대1 정도 보면서 프랑크푸르트 승마, 그 다음에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에스파뇰과 지로나인데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햄무로 써먹기에는 좀 좋은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에스파뇰이 오늘 홈이다 보니까 정배를 받긴 했거든요. 근데 에스파뇰이 일단 지로나한테 좀 약합니다. 지로나를 상대로 통산 최근에 뭐 3년간 승리가 없고요. 그만 홈이던 원정이건 이제 무득점으로 패배하는 경우들도 좀 많았었던 에스파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에스파뇰이 좀 긍정적인 거는 홈 경기를 좀 잘한다. 이번 시즌에 그게 좀 낫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을 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최근에 보면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운이 좋은 경기들도 많았고, 특히나 얘들이 수비가 워낙 안 되는 또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이거는 뭐 1대0, 2대1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쵸. 제가 요거 뭐 하나 잘못 본 게 있는 것 같아서. 맞네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3년간 승리가 없습니다. 에스파뇰이 지로나를 상대로. 그만큼 아마 이기더라도 1점 차 승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무 아니면 그 다음에 에스파뇰 헨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사랑 아탈란타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피사 애들은 홈 그 티켓을 돈 주고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피사는 홈 관중들에게 제가 볼 때는 집에 가는 돌아가는 기름값, 그 다음에 택시비 또는 뭐 차비, 저는 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사가 뭐 당연히 홈 경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이제 우리 팀 경기를 보러 왔는데 골 넣는 거를 한 번밖에 못 봤다는 거야. 한 경기도 아니야. 한 골 그냥. 그만큼 피사는 지금 뭐 세리에서는 팀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죠. EPL의 뭐 울버햄튼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좀 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래서 세리에 경기를 계속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 우리가 괜히 뭐 마피아 리그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참 냄새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실제로 뭐 승부조작 사건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 유벤투스가 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좀 냄새나는 리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탈란타의 강점은 여러분들 지난 시즌만큼 공격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수비력이 좋아요. 수비력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평균 득점 많이 안 나옵니다. 뭐 평균 좀 해봐야 경기당 뭐 한 골 요 정도 살짝 더 나오는 정도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보면은 클린시트 경기가 많습니다. 뭐 5번 경기에서 4번 클린시트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수비력으로, 그리고 피사는 득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탈란타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더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언더 먼저 보면서 이거 근데 저는 솔직히 무승부 보이거든요. 배당도 이상해. 배당도 무승부 배당이 3.7배당밖에 안 돼요. 원래는 더 높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배당이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프렌도 오늘 안 열렸어. 보통은 프로토가
이렇게 금요일에 경기 없을 때는 이 프렌도 좀 열어주는데 이 프렌도 안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쎄했던 경기였습니다. 왠지 1대1 가능성, 0대0 가능성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더 보고요. 아탈란타 승 보시는 분들은 저는 hen무 추천드리겠고, 그 다음에 무승부. 자, 그 다음은 모나코랑 로리앙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라는 제가 얘기를 꾸준하게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리그왕 경기들은 다 좋아요. 그 상성들이 좋은 그 두 경기들인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모나코가 오늘 홈 경기에서 정배를 좀 너무 낮게 받기는 했어요. 로리앙이 4배당을 넘는 이제 배당을 받긴 했는데, 물론 둘 다 이제 중위권이기도 하고 큰 이제 편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팀이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나, 우리가 이걸 세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홈 경기가 보통은 홈팀들이 정배도 잘 받고 홈팀들이 좋은 경기를 하는 것도 맞는데, 모나코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최근에 3경기 동안 실점률이 거의 3실점이 됩니다. 평균 실점이. 그만큼 홈 경기에서 수비력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못한 팀이 모나코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늘상 난타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나코는 오늘도 홈에서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항상 늘 상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로리앙이 모나코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4년간 맞붙게 되면서 모나코가 로리앙을 이겼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번 경기 중에서 1승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나코가 로리앙을 만났을 때 다 실점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 어떤 이제 상황상, 지금 홈 상황과 양 팀의 맞대결 상황상 여러모로 모나코가 오늘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또 지금 모나코는 거의 다 사실상 이제 거의 부상 병동이잖아요. 1.5군으로 게임을 뛰어야 되고 어쩌면 2군으로 게임을 뛰어야 되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오늘 안수 파티까지 빠져있는 상황에서 모나코에다가 이렇게 정배를 너무 세게 준 거는, 여기서 진짜 뭔가 호삭질을 하려고 하는 건가, 마피아가 이 경기를 갖고 좀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없었던 역배였다고 생각을 해요. 로리앙 역배 보고 프랜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다 보겠습니다. 이 경기 모나코가 이기면은, 만약에 모나코가 언더로 만약에 이긴다, 오바도 안 나오고 언더로 만약에 모나코가 1대0으로 이겨버린다, 그러면 진짜 저는 앞으로 세리에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SG랑 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제 내부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릴이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고 PSG가 2위에다 릴이 4위잖아요. 두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인데 PSG한테다가 이렇게 똥배낭을 주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상성이 좀 많이 앞섭니다.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의 그 홈코트가 최근에 8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7승 1무죠. 여기에다가 릴 상대로는, 세리에가 아니라 그 리그앙, 죄송합니다. 리그앙. 릴 상대로도 전체적인 이제 성적이 좋아요. 최근에만 놓고 봤을 때도 4년이죠. 4년간 역시나 패배가 없었고요. 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를 좀 잘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근 흐름상 또 연패 구간이기도 하고, 릴도 4위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공격력이 좋았던 팀이었지 수비가 좋았던 느낌은 또 아니기도 했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많은 골이 항상 맞붙으면 나오기도 했고, 또 바로 지정 경기가 PSG가 릴을 4대1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코어가 똑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4대1 스코어가 그대로 나와도 이상할 경기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배당이 너무 짜다 보니까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아마 마헨승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바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바 배당이 기준점이 또 3.5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그냥 보실 분들은 한 번에 묶어도 괜찮을 경기다. 그러니까 PSG 마헨 오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양쪽 다 결장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특별하게 빠진 애들이 없죠. 지금 PS 같은 경우에도 주포 3라인들 다 나오고 3톱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릴 같은 경우에도 오늘 3톱 모두 나옵니다. G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랄드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쟤 누구지? 그 골 제일 많이 넣는 애 주포, 걔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아마 다득점 흐름 속에서 PSG가 마인을 하는 그림이 가장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PSG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외 축구 6경기와 그리고 NBA 6경기 빠르게 분석 끝 맞춰드렸고, 아무래도 좀 이제 해외 축구까지 다 분석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빠르게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잘 듣고 좋은 경기 잘 챙겨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7연승 도전 구간인 만큼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연락 주시면 빠르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유튜브로 또 멤버십 가입하셔도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